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죄 선고 직후 국민과 도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우 논란이 여전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 동네 이웃과 함께 아이를 기르는 공동육아가 경남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윤승모 씨의 진술이 일부 오락가락하지만 사실관계 전체를 해칠 만큼 큰 착오는 아니라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 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기억 못한 데다 동행했다는 아내의 진술과도 엇갈려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해 얻은 이익이 없고 사람이 많은 의원회관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1년 10개월이 공직 생활 35년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고 검찰의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해 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검찰이 상고하기로 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마지막 사실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홍 지사의 운신의 폭은 한층 넓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제 관심은 다음 정치 행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도전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무죄 선고 뒤 먼저 국민과 도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이제는 남을 공격하지 말고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홍 지사의 다음 행보. 경남 정가에선 홍 지사가 항소심 무죄가 나오면 대선에 나설 것이란 말이 일찌감치 돌았습니다. 여권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 홍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은 탓에 홍 지사는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명시적인 말 대신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천하대라 아닙니까? 천하대라는 대란 대치의 지혜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번 판결로 경남도정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도지사 3선 출마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족쇄를 푼 홍 지사가 어떤 정치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인격적인 처우와 임금 착취 논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도록 이 같은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깻잎 농장에서 하루 11시간가량 일했다는 캄보디아 여성. 농장주에게 임금 착취와 포근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이것들이 진짜 막, 사장님한테 인사가 아니야, 이것들이. 너희들 왜 그럼 화장실 가는데? 왜 물 먹는데 그러면 일을 해야지, 10시간인데. 한 시민단체 도움으로 지난해 9월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임금 착취 등을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해당 감독관이 관계자 조사와 현장 조사 한 번 한 뒤 사건을 지난달 종결한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건을 제기하는 거를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무조건 다 이래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임금 못 받았다. 이걸 해서 걸어요. 특히 감독관들이 비닐하우스 합숙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데다 오히려 반말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진정을 제기했을 때부터 양산지청에서 가족같이 일하지 왜 진정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사에 대한 이제 과정을 제대로 좀 알려주지 않아서 나가야 돼 강제 출국된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인권단체와 해당 노동자들이 감독관 교체 요구와 함께 농장주들을 다시 고소 고발하면서 5개월 만에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 동네 이웃과 함께 자녀를 기르는 공동육아가 경남에서도 인기입니다. 학부모들은 육아 고충을 나누고 아이들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걸음마를 막대 나이 8명이 놀이방에 모였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금세 어울려 놉니다. 엄마들도 서로의 아이를 돌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지난 3일 창원에서 처음 문을 연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엄마가 혼자서 놀아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들끼리 만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엄마들도 힐링이 되고. 동네 이웃과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고 돌아가면서 육아 수업을 진행해 정보도 나눕니다. 도서나 장난감 같은 거를 막 이용하실 수 있고요. 3월부터는 주 2회 프로그램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어린이집 대신 공동육아를 선택한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6개월부터 8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20여 명이 함께 자랍니다. 흙장난도 마당에서 마음껏 하고 엄마 까서 먹어. 형제자매처럼 서로 챙기며 사회성도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마당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공간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고 내가 흙장난하고 싶으면 흙장난을 하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 전국에 운영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70여 곳, 경남에서만 10여 곳이 문을 열어 공동육아가 보육대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사천현 골프장이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을 무단으로 끌었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상습 가뭄 지역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 농민들이 골프장을 찾아 항의합니다. 골프장이 인근 저수지 농업용수를 몰래 빼돌려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댐에서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 만큼 상습 가뭄 지역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수지에서 골프장으로 연결된 펌프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땅속에 돌길을 내 물이 흘러들게 한 뒤 펌프로 퍼내는 건데 지난 2013년 골프장을 조성할 때 이미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물이 3만 7천 톤에 이릅니다. 농업용수 무단 사용이 드러나자 골프장 측은 시설을 철거했고 농어촌 공사는 용수 사용료와 함께 가상금 징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취수를 했다고 지금 시인도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시설물 철거를 할 당시에도 그 취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뭐 다분히 지금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농어촌 정비법 위반 혐의로 골프장 대표 62살 강모 씨와 코스관리팀장 44살 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조업 불황으로 대량 해고가 잇따르면서 경남의 임금 근로자가 줄고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임금 근로자는 1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 줄어든 반면 자영업 등을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는 9.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주택 거래량에서 매매는 늘고 전월세는 줄어 전국적인 경향과는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경남은 4,100여 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는 전국에서 10만여 건이 거래돼 지난해보다 3.6% 증가했지만 경남에서는 4,500여 건으로 1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신항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5m짜리 천공기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천공기 작업을 하던 집안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합천에서 규모 2.3의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진앙지는 합천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마산 하포구의 한 찜질방 사물함에서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고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35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며칠 뒤 개인적인 일로 민원 상담을 하러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가 수배 중인 이 씨의 얼굴을 알아본 경찰에게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공동 6위로 복귀했습니다. LG는 어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KCC와의 홈경기에서 20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한 메이스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조성민, 김시래 등의 활약으로 86대 76으로 이겼습니다. LG는 어제 승리로 지난해 12월 이후 첫 공동 6위로 올라서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창원 지역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240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곳은 도로가 23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양곡공원과 토월공원 등 공원터 2곳, 안민 2초등학교터, 주차장 6곳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